자, 저번 주에 했던 거 일단 열어볼게요. 저번 주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열어서 오픈을 시키고요. 자, 프리미어도 마찬가지. 저번 주에 했던 거 지금 이렇게 찍혀가 있다, 그죠? 저번 주 A반 이렇게 클릭해서 팩도 마찬가지, 프리미어도 마찬가지. 키프레임이라는 걸 찍어서 명령을 주면은 그 키프레임이 인디게이터라는 걸 통해서 읽어드리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게 트랙에 쌓였을 때 혹은 레이어에 쌓였을 때 어떻게 인식되느냐.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은 프리미어 프로는 기본적인 영상의 컷 편집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편하게 연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 에펙은 모션 쪽이 좀 더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효과라든지 합성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스킬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리미어보다는 일단은 에펙이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에펙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프리미어는 최종 결과물에서 간단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컷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에펙이나 프리미어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작업물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폴더를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에펙에서도 이렇게 폴더로 정리했다는 거 그죠? 프로젝트 패널이 모든 소스들이 모여지는데 작업한 사용되는 소스들 그리고 작업하는 파일들이 공존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도 봤듯이 메이크 컴프는 링크 컴프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씬별로 이렇게 작업을 했듯이 프리미어에서도 동시에 요 씬에서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파일이 서로 공유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위치를 바꾸거나 뭐 혹은 그 폴더에서도 위치를 바꾸거나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뜨겠죠. 인식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유해서 작업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가장 기본적인 모션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해당 비트에 맞춰서 모션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게 발라드가 됐든 뭐 힙합이 됐든 댄스곡이 됐든 재즈가 됐든 어떤 노래든 비트에 대한 모션으로 가지고 가사 링크 립싱크처럼 맞추듯이 텍스트가 같이 맞춰서 노출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일단은 클립을 선택하지 마시고 한번 스페이스바 누르면 프리뷰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요 가사들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걸 무작정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체적 화면상에 우리가 잡지 표지의 레이아웃을 잡듯이 텍스트들이 화면상에서 어떻게 노출될 건지를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영상도 쓸 거기 때문에 영상과 어울릴 수 있게끔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폰트를 분리해서 특정 폰트를 크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들어봤을 때 4 좌표 밖에 지점 하나, 둘, 셋 아니면 하나, 좌표, 밖의 지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일단은 비트를 먼저 찍어 볼게요. 가장 쉽게 하는 게 저번 주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컷의 필요 시간에 노출로만도 뭐가 된다? 키네틱처럼 모션 키네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비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숫자 패드에 별표 있죠. 우리 비밀번호 치고 할 때 쓰는 그 별표 모양. 그거를 Shift 키 누르고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찍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플레이 해보면서 뭐 여기가 오네요. 여기가. 그러면 정지시켜 놓고 누르셔도 생깁니다. 여기 내가 조금 타이밍이 안 맞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잘못 찍어서 지우고 싶다 그러면 해당 이거 마커라고 합니다. 마커. 이렇게 눌러서 딜리트 디스 마커.
아니 all 마크하면 여기 찍었던 마크 다 지워지겠죠. delete this 마크하면 해당 마크 위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 마크가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프리미어에서 똑같은 기능 이겁니다. 마크. 이거는 단축키 뭐였어요? M이었죠. 그죠? 프리미어에서는 마커가 M이었고 에펙에서는 별 모양입니다. 이거 단축키 해놨나 내가? 단축키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특정 부분 마킹. 자, 특정 부분 마킹하는 방법. 단축키, 별표. 요거는 오디오에서도 찍을 수 있고요. 비디오에서도 찍을 수 있고요. 전체 타임라인에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이거 별 모양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찍었어요. 다시. 오케이. 자,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러면 현재 텍스트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리해도 되고 하나, 둘, 세 개로 분리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특정 지금 네 번째 컴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컴프로 바로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도 뭐 아니면 기본 컷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보시고 나중에 더 추가로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가 필요해요. 그죠? 텍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로 구분할게요. 그러면 해당 복제할 클립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D 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D 둘, 셋, 세 개가 됐다. 그죠? 하나, 둘, 셋 됐다. 그죠? 그러면 자, 요 레이어에서도 보시다 마찬가지로 포토샵처럼 레이어 위에 있는 게 밑에 거를 가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각각의 레이어 옆에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거는 하이드 기능, 숨기고 보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디오를 포함하고 있으면 여기에 스피커 모양이 같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 옆에 요 동그라미 빈 공간들 있죠? 동그라미인데 요거 솔로라고 하고요. 필요 특정 부분만 눈에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요 녀석만 보이는 거예요. 비디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시 클릭하면 원상태가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요거는 자물쇠. 편집이 될 수 없게끔 딱 자물쇠로 걸어 두는 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첫 번째 44부터 해볼까요? 44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저는 요 단어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자 프로퍼티스 가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폰트의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폰트 종류와 텍스트 안에 폰트 종류, 그죠? 폰트 종류. 그리고 옆에 있는 별은 뭐라 그랬어요? 즐거찾기 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내가 자주 써야 될 혹은 자주 쓸 것 같은 폰트들을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폰트를 맨날 할 때마다 찾기는 힘드니까 이 노래의 분위기라든지 내 작업에 잘 어울리는 폰트들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다.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작업할 때 어디에 요 위에 필터라고 되어 있는 옆에 있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내가 즐겨찾기 해 놓은 것만 볼 수 있다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트랜스폼 레이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 현재 레이어의 구조적인 부분에 중심축이라든지 위치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조율할 수 있습니다. 회전가, 오파시티 가장 기본적인 모션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옆에 이렇게 스타바치 아이콘이 있다는 거는 뭘 잡을 수 있다? 키프레임을 찍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명령을 넣는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모든 키프레임을 만드는 생성의 시작은 해당 메뉴의 스타바치 아이콘 요거는 어디에도 있다? 내려보시면 여기에도 있죠.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주로 하는 이유는 내가 한 레이어에 두 개 이상의 명령 혹은 두 트랙, 두 개의 레이어가
시간대를 서로 공유하면서 키프레임으로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레이어에서 해당 작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폰트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걸로 해볼까요? 클릭해서 임팩트. 그 다음에 이거는 해당 폰트가 제공하는 굵기나 이탈릭 조절하는 거고, 그죠? 이거는 폰트 크기 4 이렇게 크게 해볼까요? 잠깐만 비디오를 보면은 여기에 나오면 좋겠네요. 일단은 텍스트부터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하나씩 해서 여기 하나. 일단 위치는 나중에 잡는다 치고 폰트 사이즈 이렇게 잡고 요거는 줄간, 자간, 그 다음에 위로 확대, 좌우로 크기 늘리는 거, 위아래로 크기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옆에 꼭다리, 일본 그 간격 이런 것들이고 요거는 대문자로 만들어 주는 거 그죠? 요거 관련되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잠시 닫혀지고 모어 눌러주면 추가 기능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모어 눌러주면 밑에 추가 기능이 보인다 그죠? 왜냐면 이게 이 프로페티스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모어 누르면 또 기능이 추가적으로 있다 그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앙 쓰기 하시고요. 그리고 요 축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해당 클립에는 모든 클립들은 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축키 Y 누르시면 요거 단축키 Y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해서 자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다 그죠? 화살표 밑에 요 아이콘이 화살표 밑에 생겼죠? 요럴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타겟 같은 모양이 축입니다. 앵커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그때도 설명했다시피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오파시티는 항상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고 끝나는 겁니다. 로테이션을 여기 있으면 로테이션을 돌리면 이렇게 된다고 했다. 그죠? 그런데 이 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모션을 어떻게 연출할 거냐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축을 정중앙에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컨트롤 키나 커맨드 키, 맥은 커맨드 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이 컨트롤 포인트에 스냅이 걸려서 이렇게 수평도 가능하고 수직도 가능하고 요 라인 선상도 포인트도 스냅이 걸립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스냅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컨트롤 알트 홈 키 눌러주면 딱 정중앙으로 갑니다. 모든 오브젝트에 컨트롤 알트 홈 키, 컨트롤 여기 적어놨죠, 그죠? 컨트롤 알트 홈 키 누르시면은 맥은 커맨드 옵션 홈 키입니다. 커맨드입니다. 맥은 제가 PC에서 컨트롤이라는 거는 맥은 무조건 커맨드 키예요, 여러분들. 맥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는 옵션 키입니다. 아시겠죠? 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중앙에 옮기고 다시 선택 툴로 바꿨어요. 자, 일단은 화면 움직이는 거는 마우스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요 툴입니다. 요 툴 두 개를 마우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핸드 툴이랑 줌 툴 요 두 개를 마우스 휠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핸드 툴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핏을 맞춰놓고 작업해라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거 솔로 끄고 두 번째 거 솔로 켜서 자, 여기서는 포 필요 없고 좌표 밖에 자, 그러면 이것도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선택해야지만 이게 프로퍼티스가 열리고 여기서 폰트 종류 마찬가지로 이건 한글 폰트니까 엑스포 자 이거 할게요. 제일 그냥 무난한 거 자, 좌표 밖에 지적. 자, 폰트 사이즈 뭐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솔로 넣어서 지정. 이렇게 해서 먼저
폰트 정리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폰트, 자, 이것도 기본으로 설정해서 쓸게요. 폰트 크기. 자, 그러면 솔로 끄시고, 자, 선택 툴로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 특별한 이유 없다면 축을 컨트롤 알트 홈키 눌러서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홈키 눌러서 중심축을 중앙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놓을게요. 축을 중앙에다가. 자, 그러면 이 녀석이 44 밖에 지점 폰트는 좀 더 크게 하고 좌표 밖에는 폰트를 줄여서 그 다음에 정렬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예, 선택하고 정렬은 온라인 가셔가지고 중앙 세개 정렬, 세개 간격 위아래 간격 조절. 근데 이게 숫자라서 뭐 상관없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했고 컬러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컬러를 바꾸는 방법은 해당 포포나 뭐 이런 글자를 선택하시면 텍스트에 모어 가시면 필 들어가셔가지고 필 들어가셔서 컬러 좌표 밖에 컬러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스트로크는 일러스트 포토샵하고 똑같이 체크하시면 옆에 생기고 밑에 스트로크로 더 이렇게 넣어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바꿔볼게요. 좌표 값이니까 붉은 계열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지적. 이거는 푸른색 계열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해당 텍스트의 스트로크는 요 밑에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나 포토샵 할 줄 알면 알겠지만은 스트로크가 커지면 어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글자들보다 뒤에 있는 글자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요. 그죠?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fill of stroke이라고 돼 있죠. 그죠? 면 위에 스트로크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로크 오버하면 그죠? 스트로크이 면을 덮는다 그거. fill of stroke는 하나씩 하나씩 인식되지만 이거를 통으로 하려면 all fill over all stroke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 테두리처럼 스트로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모서리가 지금 각져가 있죠. 각져가 있죠. 그죠? 요거 해주면 둥글게 요거는 각지게 꺾이게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하는 게 해당 비트 안에 그러니까 그 해당 클립만 노출하도 연출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44죠. 44 44인데 이거 404죠. 그죠? 요것도 재밌게 컨트롤 DD 해가지고 세 개로 해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컷신으로 가는 거니까 땡기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중앙 쓰기 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거는 옆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좌측 쓰기로 바꿀게요. 다 좌측 쓰기. 왜냐면 444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좌측 쓰기로 선택해서 좌측 쓰기로 그리고 해당 클립과 이 녀석을 넣어서 온라인에서 정렬해 주면 되겠죠. 그죠? 정렬. 자, 대신에 굳이 여기서 첫 번째 거는 4,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놔둬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씬만 이렇게 해서 컷만 남겨도 모션이 되는 겁니다. 컷만. 맨 앞에 안 나오게 하려면 이거 당겨서 한 칸 비게 해주면 마지막 거는 계속 노출하려면 뒤에 충분히 시간을 다 채워 주셔야 되겠죠. 클립을. 그러면 그 다음에 좌표 밖에 지점이 여기니까 좌표 앞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마우스 왼쪽으로 몸통을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몸통을 누르면 되긴 되지만 이게 밀려 나가는 겁니다. 뒤로.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클립의 자체 구조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좌표 밖에 지점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복제해서 컨트롤 D에서 자, 이것도 가로 쓰기, 중앙 쓰기 말고 이쪽 쓰기 바꿔주고 정렬을 시키고요. 자, 하나는 위로 좌표 밖에 지점. 그죠? 그러면 이거는 좌표는 밖에 지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컷만 잘라도 어떻게 된다?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내가 필요에 따라서 컷만으로도 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짜로 그래 툭 나타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 아예 텍스트 자체를 비트에 맞춰서 최소한은 이렇게까지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 저번에 뭐 썼어요? 마스크 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마스크라는 거는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하고 도형 툴이나 펜 툴로 특정 부분을 구멍을 뚫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의 얼굴만 쫙 계속 노출시키고 싶은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클립을 선택하시고 여기 도형 툴이 있어요. 도형 툴. 도형 툴. 물론 라운드도 있고 그냥 일반 사각형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펜 툴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눕기 따는 그 효과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쉽게 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우고 이 친구의 얼굴들만 4 할 때 세 개로 해서 탁탁탁탁 분할된 얼굴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일단 완성되는 4 완성되는 요 타이밍에서 만들어도 되고 자, 첫 번째 타이밍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눈 정도까지만 자, 해당 비디오 클립을 선택했다는 거죠.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각형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꾹 눌러서 약간 요 그라운드 렉탱글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자, 처음에 뽀 할 때 얼굴 빡 나오게 눈, 코, 입 나오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요 녀석은 선택 툴로 해당 요 라인을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구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 조절, 크기 조절, 모양 조절 이렇게 사각형 구조에서 가능하고 요 안에 지금 선택하면 점들이 있죠. 그죠? 점들. 요것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요거는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면 클릭해 주면 자, 마스크에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각각 점들을 선택해서 별도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양 바꿀 수 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마스크는 여기서 해볼게요. 자, 선택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그렸고, 선택 툴로 더블 클릭해서 위치 좀 잡아주고, 자, 그러면 이 마스크가 지금 이 위치에 있고 저 위치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쯤이니까 또 라운드 횟수로 이렇게 춤추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죠? 자, 요것도 클릭을 마스크 선택하시고 메인 마스크라는 글자입니다. 안에 개별 마스크가 아니고 전체 마스크를 선택하고 요 점을 선택하면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 복수 선택되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좀 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은 베지어 곡선을 이용해서 요 베지어 곡선은 요거다 그죠? 요거 이용해서 모양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선택 이렇게 모서리 마스크 글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점을 클릭을 하면 개별적으로 Shift 키 누르고 하면 추가로 선택해서 내가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라운드니스도 마찬가지. 요것도 해볼게요. 요것도 여기 클릭하고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되게 또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요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완성되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간다 그죠? 자, 그래 이렇게 됐을 때 자, 마스크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위치를 잡아 볼게요. 나오는 위치를 잡을 때 쓰는 거는 마스크는 요 눌러 보시면 여기 보면 패스라고 있죠. 1번 마스크가 뭐였어요? 바이올렛 계열이죠. 그죠? 패스. 요 계열의 바이올렛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바이올렛 마스크입니다. 그죠? 이 녀석 패스를 선택하시면 현재 이 위치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이 위치가 이 크기가 이 위치의 이 크기를 기억하는 마스크입니다. 패스는 외형적인 라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와야 돌출해야 되니까 요 상태에서 뭐 키프레임을 요 정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이게 커지게끔 하고 싶다 클릭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네. 이것도 같이 그러니까 인디게이터가 앞에 있다가 아직 키프레임 안 찍혔고 이제 스타바트 아이콘을 파랗게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다 치면 이게 들리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라인이 살짝 보이는 건 말똥한데 이제 워낙 빨라서 이렇게 되면 자, 첫 번째 키프레임이 마스크 이 녀석이 이렇게 라인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또 위치도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마스크 입은 녹색은 옆에서 탁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죠? 그럼 이게 도착 위치잖아요. 도착 위치를 먼저 패스를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로 이렇게 당겨줘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이 날라오고 튕기고 근데 요거를 타이밍을 조금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간격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오파시티라고 있어요. 오파시티 0 해주면 어때요? 안 보이죠? 마스크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죠? 그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세 번째 거 녀석은 제자리에서 불투명도로 오파시티 키프레임을 잡아서 할 거야. 그러면 마스크 딴 거 패스 선택 안 하고 오파시티 눌러놓고 이전 위치에서 이거를 0 해주면 마스크는 있지만 그 안에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텍스트들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조금 안으로 밀어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밀어 넣어도 되고, 그죠? 아니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도 되고, 세 개니까 같이 가야 되겠죠? 자, 위치를 화면 영상과 이제 레이아웃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레이아웃 조절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3번은 조금 크네요. 그러면은 마스크 선택해서 아니면 해당 라인 선택해서 길이를 이렇게 조절하면 라인 잡아주는 거고 그다음 지점이라는 글자는 요 위에 뭐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폰트도 좀 작게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겠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한 거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노출 시간에 그냥 노출만 되는 건데 이 녀석이 내가 영상의 뒤에서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것처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 영상이 글자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 레이어를 맨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그리고 노출을 여기 지금 우리가 줄여놨던 없던 컷을 다시 끄트머리 잡고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시간이 지점할 때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든 있을 때는 숨겨두면 되겠죠. 단축키 P 눌러서 일단 키프레임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포지션 키프레임 뭐예요? 이 위치다, 그죠? 지점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을 때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프레임이 요 지점이라는 곳에다가 아까 전에 마커 잡아 놓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뒤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뒤로 놓으면 영상 뒤에 숨어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영상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어요. 단, 요 지금 요게 이렇게 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글자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포지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스크도 나중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고 요거를 프리미어로 돌아가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서 조금 더